더워서 그런지 오디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더빙 갑니다. 1년 전에 소렌토 풀체인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시간차를 두고 출시가 됐었죠. 입이 안 맞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렌토는 1.6 터보 엔진을 단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고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못 받아서 상당히 이슈화가 됐었죠. 물론 기아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면서 일단락 되긴 했지만은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완전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쓴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얼마 전에 바로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이 차량이고요. 대신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다른 점은 올해 7월 1일부로 바뀐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때문에 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143만원가량의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제 혜택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곧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이전까지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은 100이랑 1600cc 기준 연비가 리터당 15.8km 였었는데 올해 7월 1일부로 리터당 14.3km로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1600cc에서 2000cc 구간이. 이 차량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풀옵션 2륜입니다. 2륜만 14.3km 리터당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4륜 모델은 13.1km가 나온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동일하게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180마력 가까이 나오고요. 모터가 합쳐진 합산마력 같은 경우에 240마력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전폭, 그러니까 넓이를 제외하고는 전고, 높이, 그리고 길이, 전장, 그리고 휠 베이스까지도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좀 더 큽니다. 특히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길이 같은 경우에는 2.5cm 차이인데 여기 휠 베이스 있잖아요. 앞바퀴하고 뒷바퀴, 캐빈룸, 승객석 요 안에 실내 공간이 가장 크게 좌우가 되는 이 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5cm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3열이 6인승 시트로 캡틴 시트라고 그러죠. 그렇게 나오고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7인승 2열이 이어져 있는 내장이나 파워트레인 옵션 거의 모든 부분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버튼식 기어, 다이얼식 기어 이런 아주 세세한 차이로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산타페 하이브리드 둘 중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하이브리드를 제쳐놓고 소렌토와 산타페 이렇게 두 차종의 판매량을 봤을 때는 세부적인 데이터를 떠나서라도 길거리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의 소렌토만 보일 정도로 산타페는 굉장히 좀 이게 희귀한 차량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소렌토와 산타페의 시장의 인식이죠. 일단 기존 산타페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 휠입니다. 휠 스타링크 같은 어쨌든 하이브리드만의 특색이 보이는 하이브리드 휠은 저 스포크를 최대한 막죠. 이제 바람 저항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연비를 위해서 저렇게 좀 하이브리드 휠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휠이 개인적으로는 이 차에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지프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이제 오프로드 차량 같은 그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어쨌든 휠 자체의 어떤 만듦새는 좋은데 디자인이 조금 이 차하고는 좀 생뚱맞지 않나. 타이어는 컨티넨탈 크로스 LX 스포트라는 타이어가 꽂혀 있고요. 사이즈는 235, 5, 19, 101H H 등급이면은 아마 210인가 그렇겠죠. 타이어 패턴은 전형적인 4계절 MS 머드 스노우 타이어고요. 캘리그래피는 크레들 부분 이 하부 사이드 스커트라든지 펜더 가니쉬 그리고 범퍼 이 하부 디퓨저 라인까지 전부 차츠색과 동일한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저 차트색과 동일한 색깔은 하얀 차가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확 티가 나고 어두운 계열 차들은 이렇게 봐서는 솔직히 저게 차트색하고 동일한지 아니면 까만색인지 플라스틱인지 그게 눈에 잘 띄진 않습니다. DRL 헤드라이트 그리고 밑에 안개등 모두 LED로 되어 있고요. 프로젝션 타입입니다. 전면 그릴이 유광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모양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이쁘네요. 블랙 그릴이 되게 좀 포스 있게 다가오고요. 브레이크는 휠 스포크가 커서 캘리퍼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한 원피스톤 정도로 보입니다. 스마트키는 운전석 쪽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모습에서는 이쪽 상단 브레이크 등 그리고 이쪽 리등 요거는 따로 점등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약간 반사판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머플러는 아예 히든 타입이네요. 머플러는 아예 보이질 않고 머플러는 이쪽에 숨어 있습니다. 외발로. 뒤쪽 서스펜션은 멀티링크 타입이고 앞쪽 서스펜션은 맥퍼슨 타입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은 지금 뒷면에 하이브리드를 의미하는 어떤 표식도 없고요. 요즘 이게 추세라고 하네요. 솔직히 휠 외에는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지금 외관상으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소렌토는 히든 와이퍼 타입이죠. 이쪽 아래에서 이렇게 딱 끼는 형태인데 이 차는 여기서 이렇게 딱 끼는 형태입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트렁크 공간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저쪽 조수석 뒤편 바닥에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트렁크 공간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6대4 분할 시트로 2열 시트는 되어 있고 3열이 없이 2열까지만 쓰는 5인승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으로는 아주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여기 파노라마 썬루프는 개방감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루프가 마치 없는 것 같은 그 정도의 개방감을 보여주는 파노라마 썬루프고요. 선쉐이드까지 전동으로 다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뒤쪽까지 다 열리진 않고요. 반도 다 열리진 않고 저런 식으로 이렇게 딱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엄청난 개방감. 그리고 캘리그래피 모델은 기본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나머지 이런 차선 이탈, 옵션 부분들은 이전 산타페하고 동일합니다. 옵션으로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도 소소하게나마 저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도어 실 이렇게 다 쳐져 있어서 문을 닫았을 때 오염물들이 타고 내릴 때 바지 같은 게 쓸리지 않도록, 뒷문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어실 다 되어 있고요. 일단 3열이 있는 2열차의 이 2열 공간은 확실히 강화합니다. 그리고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의자를 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이는 폭도 상당히 많네요.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턱이 이렇게 요만큼 있어 갖고요. 앉았을 때는 어차피 뭐 다리가 접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데, 이 시트 높이가 상당히 위에 위치해 있어서 타고낼 때 약간 좀 높은 감은 좀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앉았을 때의 어떤 전면 시야나 아니면 착자감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느낌이었는데 2열에서는 상당히 높은 느낌이 나요. 센터 콘솔도 이런 식으로 컵홀더 2개 있습니다. 컵을 잡아줄 수 있는 뭐 볼이나 그런 건 따로 없고요. 옵션이겠지만은 이쪽에 워크인 수로 이렇게 돼 있고, 요즘 유행하는 무중력 시트, 그거는 현재 지금 풀옵션인데도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2열에도 송풍구 지금 굉장히 좀 쾌적하게 바람이 나오고 있고, 시동을 걸어놨거든요. USB A 타입 2개 있고, 자작은 통풍은 없고 이렇게 열선만 있습니다. 커튼도 이렇게 수동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요. 천장은 사무드 같은 알칸테라 뭐 사무드 그런 느낌이 나는 스웨이드 타입의 블랙 헤드라이너. 햇빛 가리개는 이렇게 거울도 커버가 있긴 했는데 커버 연동 방식이 아니라 수동 방식으로 켜야 된다는 거. 여기는 벌브네요. 닫으면 꺼지고. 그리고 조수석에는 이렇게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이렇게 여기에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올라가다 마네요. 대신 이게 보통 이제 단독으로 톡 튀어나온 경우가 많은데, 얘는 센터 트레이 부분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콘솔까지도 하나의 일체형처럼 보이는, 콘솔이 그냥 요 안으로 들어간 서랍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워서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놨습니다.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을 하면은 이쪽 화면에 이렇게 단계가 바람 세기가 나오죠. 당연히 뭐 온도도 나오겠죠. 뭐 일반적으로 현대기아차에서 많이 쓰는 그 인터페이스 방식이고요. 지금 봐서는 하이브리드 이거는 아마 이제 그냥 보여만 주는 것 같고 따로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따로 뭐 여기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현재 지금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있고, 후석 대화가 들어왔네요. 아마 이게 3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2열 차에도 후석 대화는 들어가 있다는 거. 참 이 10.25인치도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1년 더 늦게 나오니까 이런 어떤 기본 옵션을 강화해서 나름의 어떤 경쟁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핸들은 뭐 쏘쏘합니다. 이거는 포스포크라고 봐야겠네요. 기아차도 똑같죠. 동일한 반자율 주행 관련 음성 명령이라든지 모드 변경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오디오나 내비 관련된 거, 미디어 관련된 거, 여기는 공조 관련된 거, 기어 모드라든지 변속 모드, 통풍, 그리고 열선, 이렇게 딱딱 직관적으로 빡빡 꽂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쓰기는 굉장히 편했었어요. 보기는 뭐 보기도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 쓰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4륜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만 변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특이한 거는 컴포트가 없네요. 컴포트 하지 말라는 건가? 에코, 스포트,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 모드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차를 제가 타면서 느꼈던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조용해요. 지금 창문에도 열렸나? 창문이 안 열렸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트렁크가 열렸네요. 이렇게 트렁크까지 완전히 닫아진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2열 이중접합, 요건 아마 캘리그래피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소렌토는 제일 높은 등급에서도 2열 이중접합을 고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지금 어떻게 옵션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고 봤더니 운전석에서 2열까지 다 원터치네요. 원터치면 세이프티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세이프티 비용이 비싸서 원터치를 못 넣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규정이죠, 이거는. 그리고 참 저는 이게 컵홀더가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운전석만 있으라는 거냐. 근데 여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요 안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도 USB가 하나 있고, 특이한 거는 여기 핸드폰 무선 충전 표시가 있는데 여기더라고요. 제 산타페를 찍었는데도 까먹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꾹 누르면은 이렇게 무선 충전 표시가 나옵니다. 요거는 참 편한 것 같아요. 요거 무선 충전 요 부분은. 물론 이제 무선 충전하면서 핸드폰 화면을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일반화된 미끈한 요 룸미러 하이패스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실내등이라든지 터치 타입은 아니고요.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눌러서 하는 거고, 이거는 멍텅구리 버튼인데 풀옵션인데도 멍텅구리 버튼이 있네요. 여기서 빠진 거는 뭐 4륜 하나인데, 그리고 에어백 이렇게 인디케이터 뒷자리죠, 3개. 옵션적으로는 설명하다 보면은 많이 겹쳐요, 요즘은. 그래서 크게 그렇게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하이브리드만의 어떤 특징인 가장 중요한 주행을 저희가 한번 라이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이브리드가 어떤 점이 다를까?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산타페 하이브리드 풀옵션 캘리그래피 모델에다가 뭐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2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빌트인 캠 크렐 오디오까지 들어가서 가격이 한 4,700 정도 하네요. 4,700. 네. 산타페가 나는 그럼 당연히 펠리를 살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로서 얼마나 그 연비적으로 이득을 볼지. 그래도 공간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차량 그레이드를 봤을 때는 펠리세이드가 낫지 않을까. 그 이한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정숙함 때문에 일단은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어떨지. 지금 벌써 엔진이 딱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이질감 드는 우르릉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천둥 치는 것 같은 소리. 산타페 크루즈 있나요? 어댑티브 크루즈까지 다 들어가 있는 반자율 주행 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한 1년 정도 늦게 나왔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옵션을 많이 넣어줬어요. 요 10.25인치가 기본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자료 중에서 이제 찾다 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그 소렌토는 여기에 무릎 에어백이 있대요. 그래서 토탈 8개가 들어가고 산타페는 6개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여기 무릎 웜이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에어백이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6개라는 거. 그리고 소렌토는 6인승 그리고 산타페는 7인승. 그래서 빨리 에어백이 적으면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승자나 운전자의 헤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6개는 똑같은 것 같고요. 그 2개가 무릎 쪽 하나하고 센터 어디랬는데 아마 이런 데서 터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쪽. 네, 그게 이제 2개가 빠졌고요. 아무래도 많으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HUD 있는데요. HUD를 지금 찍기가 애매해요. 우리가 지금 카메라를 거의 간닥간닥하게 달아놔갖고 조금만 움직이면 부스러지거든요. HUD는 일단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뭐 그냥 HUD하고 똑같아요. 높이 조절하고 다 되고요. 자동 차선 변경은 확인 안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마력 1.6 터보가 들어갔고요. 그거는 우리가 K5 터보에서 경험을 했죠. 엔진은 좋아요. 합산 마력이 230마력. 모터랑 엔진 마력까지 그렇죠. 합쳐서 지금 8단이 들어간 게 없죠. 하이브리드에서는 6단이 제가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소나타 탈 때 6단이었는데 여기 좀 되게 좀 이질감이 들고 좋은 간단하게 뭐 울컥거린다는 말. 좋지가 않았어요. 6단 미션 느낌이. 그리고 2.5 터보랑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2.5 터보가 힘이 좋겠죠. 좋고 걔는 8단 습식 디스트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버튼식 기어 변속기 가지는 한계점 혹은 타 브랜드의 변속기 안 보고 쓰기에는 이게 편하고요. 기아의 다이얼 방식. 오랜만에 이걸 봤거든요. 펠리세이드 소나타 이후에. 근데 또 막상 써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저는 파킹 어시스턴트 2 옵션이 자동 주차 보조. 자동 주차 보조가요. 주차선을 찾아 들어가는 게 있고 얘는 RCPA가 제가 알기로는 앞뒤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키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앞뒤로 돼 있죠. 그래서 내가 타고도 되나? 한번 해볼까? 타고는 당연히 안 되겠죠. 네네. 시동을 끄고 잠금 버튼 누르고 홀드를 누르면 시동이 걸리거든요. 된 거야 이제. 그럼 어떻게? 움직이면 돼? 혹시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산타페 하이브리드 중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호불호예요. 소렌토는 약간 마초적인 느낌은 있는데 차에다가 모양을 많이 내잖아요? 네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빨리 물려요. 우리 K5 때도 얘기를 했었어. 신형이 나오면 되게 구형 같아 보이고. 그렇죠. 뒷공간이 제일 궁금하세요? 좀 해야겠네 그럼. 네. 여기 살짝 높은 거 빼고는 대신 이제 개방감이 좋죠. 썬루프까지 이렇게 크니까. 그쵸. 요거에 안 가리고. 근데 제가 느끼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그랜저 정도? 그랜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고 글쎄요 그랜저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운전석을 좀 타이트하게 앉는 편이긴 하지만 지금 시트가 앞뒤로 조절이 되지 않나요? 슬라이딩도 되죠. 이게 이제 3열이 있는 2열은 네. 이게 좋죠. 요렇게 하니까 아반떼보다 좁아지고요. 요렇게 하면은 그랜저보다 넓네요. 되게 넓다. 폭은 어떠세요, 헥터님? 폭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폭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전폭이 1900인가 그러니까 넓은 편은 아니죠. 넓은 펠리보다는 조금 좁은 느낌이 나네. 썸네일의 건전지는 뭔가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솔직히 하이브리드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하다가 우리가 18650 배터리 실제 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1860을 많이 썼죠. 요즘은 2170도 쓰긴 쓰는데 이한준님께서는 또 엔진 한번 열어달라고. 자, 뭐 일반적인 1.6 엔진이고 전륜이니까 이쪽으로 붙어 있고요. 그다음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냉각석. 이거 똑같이 끓는다 얘는. 진동인지 끓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현대 기아차는 요 하이브리드에 배선을 요 주황색을 쓰죠. 엔진은 뭐 의외로 깔끔하네요. 그리고 요즘 전체적으로 엔진이 많이 다운됐어. 저는 의외인 게 여기는 플라스틱, 여기는 부직포.
왜 이렇게 나눠서 했지? 이게 돌 튀는 게요, 플라스틱하고 부직포는 이렇게 안에서 들리는 소음이 좀 다르거든요. 네, 이한준님 맞습니다. 이중 접합률이 2열에도 적용돼 있고 앞에 1열에도 적용돼 있습니다. 둘 다. 아, 도어 무게는 어떠냐고요? 비슷한데? 근데 이제 뒷문짝은 앞문짝은 요만한데 뒷문짝 같은 경우에는 훨씬 크거든요. 훨씬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산타페는 RPM 표기가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RPM이 지금 요게 에코 모드인데 에코 모드는 안 나와 있고요. 스포츠 모드도 RPM 없고요. 진짜 RPM이 없네요. 이중 접합 유리는 사랑이라고 아디오스님께서. 이중 접합은 유리 두 개 사이에 필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깃털처럼 얇아버리면 차라리 두꺼운 유리 하나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민성님께서는 연비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요게 지금 19인치 타이어를 달고 있고 공식 연비는 지금 현재 14.3인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오히려 연비가 좋죠. 일단 연비는 리셋을 했고요. 마침 앞에 소렌토가 지나가네요. 아, 소렌토는 1열만 이중 접합이라고 조금 부럽다고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산타페가 어쨌든 차별화를 좀 줘야 되니까. 이큐리님께서 두 분이 보시기에 산타페 외관은 예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라고 하시네요. 우리 하차는 극혐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둥글둥글한 게 요즘은 좋아져갖고 산타페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가세요. 횡단보도 앞이어서. 매너 있으면. 차량이니까 그런 거예요. KMK님께서 터보 하이브리드 공명이 생겼다 없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게 느껴져요, 지금. 부밍이 네네. 뭔가 우웅하면서 부밍이 좀 있네요. 혹시 마이크. 오, 이거 뭐야? 그쵸? 이 변속 충격 뭐지? 이게 되게 미션 충격음이 좀 있네요. 김재호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기에서 가솔린으로 넘어갈 때 이질감은 어떠신가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하이브리드는. EV가 뜨고 지금 떴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속을 깊게 밟다 때도 한 박자 더 가속되는 느낌도 날 거라고 하시네요. 깊게 밟았다가 때도 한 박자 더 가속되는 느낌. 그거는 미션이 못 뛰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좀 미션이 느리다는 말씀 같은데. 가속감은 일단 시원시원하고요. K5 때도 1.6 터보가 가속감은 좋았거든요. 지금까지 주행감은 괜찮은데 아까 간헐적으로 미션에서 저단에서 울컥하는 게 조금 되게 어색하네요. 연비를 리셋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지금 1.3km인데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와요. 아까 공회전이 포함됐나 보다. 완전 다시 리셋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차시 소음은 뭐 스탑앤고도 있고 또 지금 현재 EV가 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이랄 게 없죠. 그냥 서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엔진이 멈춰 있는 거니까. 언덕길 저속으로 올라갈 때 EV 모드면 어리버리 엄청 심하다고 하시네요. 가끔 말도 탄다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션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미션이? 네, EV하고 붙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출발 시 가속감은 아주 좋습니다. 1.6 터보도 아주 나쁜 느낌은 아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기까지 붙으니까 상당히 좀 좋은 느낌이네요. 출력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게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230마력이면 부족한 출력은 아니죠. 더더군다나 터보니까. 그리고 RMDPS인가요? 렉 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RMDPS로 알고 있고요. 소렌토도 R이죠. 소렌토하고 껍데기만 다른 형제차도 아니야. 이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옵션 조금씩 차이 나는 거는 그냥 성격 차이. 하차 말로는 2.5 터보 대비 한 500 정도가 더 비쌌다고 하는데 4,500 정도가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실제 체감 차이는 한 300 정도. 이 SUV 하이브리드를 어떤 점 때문에 매력을 느끼셔서 사시는지 그게 좀. SUV니까 하이브리드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지. 승용차보다는 SUV 하이브리드가 더 땡깁니다. 왜냐면 SUV는 일단 등치가 크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디젤의 토크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좀 더 좋죠. 그러니까 디젤의 어떤 토크감이라든지 그런 거에다가 가솔린의 정숙함,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제가 봤을 때는 SUV에서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숙감 그리고 연비. 버튼식 기어는 편하냐고 물어보시네. 저는 뭐 이거 많이 써봤으니까 뭐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이얼은 안 보고도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왼쪽 돌리면 후진, 오른쪽 돌리면 드라이브니까. 버튼식은 여기 한 번씩은 꼭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4륜은 얘는 그렇게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무거워만 지고, 특히 하이브리드는 더더군다나 세제 혜택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4륜 가격 플러스 세제 혜택까지 치게 되면 실제로 체감은 조금 더 크겠죠. 차 자체는 저는 괜찮거든요. 요게 글쎄요, 한 5천 가까이를 주고 약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타페 완전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가격대에서 이 정도 옵션과 이 정도 공간 요런 거를 선택하시는 여지가 없어요. 특히 수입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있는데 그냥 오리지널 하이브리드는 없거든요. 거의 없고 굳이 한다 그러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 요즘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던데, 야 근데 얘 출발할 때 요 이질감은 좀 굉장히 크네요.
옆에서도 느껴져요. 울컥 차원이 아니라요, 쿵이에요, 쿵. 얘 이거 되나? 탄력주에? 탄력주에? 엔단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가네요.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쵸. 들어가야죠. 또. 대신 D로 바꿀 때는 악셀을 밟으면서 D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요 SUV의 느낌을 좀 다르게 해주네. 가솔린보다도 좀 더 정숙한 느낌이 들고 조용하다. 저속에서 느낌이 굉장히 이질감이 많이 드네요. 뭔가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게 33km입니다. 완전 새 차네? 네, 완전 새 차예요. 길들이가 안 됐나 보다. 길들이가 안 돼서 이 미션이 나의 이 어떤 와일드함을 모르는 거네. 너무 길들이가 안 돼서? 나하고 좀 교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하고. 그런 게 어딨어. 좋게 얘기해줘야지. 차 받았는데. 지금 시내 주행을 했을 때 지금 현재 3km 탔고요. 3km? 10.4km 나오네요. 근데 요만큼이 찬 거 보니까 지금 실제로 요 배터리를 채운 걸 가정을 하면 요거는 더 잘 나오겠네요. 우리가 아까 출발을 할 때 배터리가 2칸이었거든요. EV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이질감이 아니라 지금 미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그래요? 대중 없네 그냥. 그리고 서스펜션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쿵쿵하는 느낌이니까 흔히 말하는 리바운싱이라고 그러는데, 네. 댐핑이 접혔다가 풀릴 때 그게 아주 자연스럽진 않네요. 근데 전기차는 다 그런 것 같아. 잠시만요. 지금 정차 구간이니까. 네. 2100km입니다. 그러니까 1800km네요, 공차 중량. 현재 시승하는 데는 판교고요. 러시아워에 맞춰서 일부러 와봤어요. 하이브리드가 이제 제일 효용성을 발휘할 때는 이런 데거든요. 지금 현재 11.3km 나오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그 연비에는 한참 모자르네요. 근데 얘는 점점 좋아지겠지. 얘가 이제 점점 쓰면 쓸수록. 앞으로 예상이 아닌 지금 그냥 좋은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만의 그 강점인 정숙성, 요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거기다 이중 차폐를 쓰니까 외부 소음도 거의 안 들리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매미가 울고 있었네요. 전 몰랐네요. 그러네. 매미 소리가 안 들릴 정도네. 그러네요. 매미 소리가 안 들리네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매미 지금 울고 있고요. 네. 우렁차게. 그리고 차가 크다는 느낌이 많이 드나요? 운전할 때는 전혀 차가 크다는 느낌 안 들어요. 그리고 전일은님 조용하네요.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목적이 그거죠. 이세펄님께서 하이브리드랑 일반 산타페랑 보험료 차이는 나는가요? 그거까진 저희가 모르겠네. 보험료 차이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보다는 에어백 개수라든지 긴급제동이라든지 그게 많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차량에 따라서 또 요율도 좀 적용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차종에 따라서 사고가 많은 차들은 아무래도 조금 올라가죠. KMK님께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보험료 싸더라고요. 벤츠 C클래스 타실 때는 130 냈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60만원 나온다고 하시네요. 엑스포 5년 10만 넘은 게 150 나오는데 엑스포는 보험료가 좀 셀 것 같아. BMW 엑스포 말씀하시는 거죠? 쿠페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고율이 조금 높지 않을까 걔는. 또 X3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X5하고 X6하고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주행을 잠깐 해봤는데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장거리에서 오히려 약간 연비가 떨어져요. 오히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4km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촬영 전까지만 해도 헥터님한테 이거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랑 전 가솔린 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하이브리드를 가시는지 확 체감이 되네요. 페달도 있네. 페달도 있네요. 시프트 페달. 미션이 우왕좌왕하니까 네가 알아서 변속해라. 소나타 때 진짜 그러고 댕겼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LED거든요. 전체적으로 LED인데 광원이 이쪽에서만 나와가지고 면발관 같은 그런 쨍한 그런 느낌은 안 들고,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LED라고 써있는데 느낌상으로는 그냥 벌브 느낌? 후진등은 지금 벌브가 맞고요. 노란 색깔 등 맞고, 방향지시등은 요 밑에 있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LED 맞습니다. 중요한 풀플랫이 되는지 여기 버튼이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은 레프트 라이트가 있거든요. 라이트 쪽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풀플랫이라고 봐야죠.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솔직히 기대를 안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의외로 괜찮고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게 있죠. 저단에서 왜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지 조금 더 주행을 많이 해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SUV에서 아마 하이브리드가 국내에서는 소렌토하고 산타페 뿐이 없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의 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연비 장거리 많으신 분들은 디젤 아니면 요 하브죠. 디젤보다는 하브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주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헥터였습니다. 하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